안녕하세요. 22년 10월 1일 10월의 첫날이네요. 잠시 진료 중에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책 강의 27쪽 원리편 27쪽 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혈자리에 대해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혈자리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표를 그림을 올린 거는 합곡이 대충 어디에 위치하는 혈인지, 예를 들면 태충은 어디쯤에 있는지에 대한 내비게이션, 예를 좌표를 참고하시라고 올린 거다. 다만 이 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혈자리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한의학에서의 정경, 12경락 뭐 이런 자리의 개념이 아니다. 결국은 한의학의 경혈학설의 가장 큰 오류는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과 부산을 잇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뭐예요?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도로. 뭐 결국은 뭐 기찻길, 도로, 뭐 자전거길 이런 것도 있겠고, 또 우리가 얘기한 비행기도 하지만 비행기도 항로가 있잖아요. 이런 의미 속에서 결국 우리 인체에서도 머리와 발끝, 머리와 손하고의 상관관계가 뭔가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와중에 결국은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 뭐예요? 선인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3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1차원이나 2차원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선인 거고, 그것이 이제 경락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네모님의 질문의 댓글에 WHY 뭐 고민 한의학은 공식 원리가 있나요? 혈자리를 그냥 주입해서 무조건 암기해야 됐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의 어떤 기저에는 결국은 뭐요? 파동 원리하고 한의학은 다르다. 별개다. 또 내지는 파동 원리는 기존의 세상에서의 치료법이나 치료 원리와 다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처음 한의학을 하면서 한의학으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한의학에는 공식 원리가 없나요? 있나요? 라는 의미는 결국은 세상 만물의 이치가 물리죠. 또 인문학에서 말하는 물리, 어떤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 결국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본초 실습을 갔을 때 지리산에, 그때 본초학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는 아무리 봐도 진달래하고 예를 들면은 철쭉을 구분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좀 빨리 한꺼번에 단번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알 수 있죠? 라고 얘기하니까 그 교수님이 그냥 웃으면서 그냥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지? 뭐 이렇게밖에 다 답을 해버리고 좀 무시하는 듯해서 뭐 제가 좀 약간 뻥찌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세상을 살아간다, 인생을 살아간다, 또는 우리가 죽음과 직면한다라는 말은 죽음이 뭔지, 삶이, 인생이 뭔지를 이치, 원리, 법칙, 규칙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봐요. 다만 한의학에도 그런 공식이, 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지는 그거를 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적으로 세뇌, 주입, 암기, 답습의 방식으로 가는 거죠. 또 내지는 우리가 고정관념, 아까 선을 그었다고 했죠. 선을 그었다는 의미 속에서는 이 선과 저 선, 우리가 말하는 서울과 부산의 관점에서 경부선이나 중앙고속도로, 예를 들면은 중부고속도로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별심이 또 다른 혼동과 갈등과 고민을 유발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한의학의 공식이 뭐냐? 음양이에요. 또 다른 말로 균형인 거고,
밸런스인 거고, 또 다른 말로 평형인 거고 항상성인 거죠. 한의학은 인체는 소우주다. 그 말이 뭐예요? 프랙탈이죠. 하나가 전체다. 좀 전에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김강세 아버님이 길을 걷다가 균형을 못 잡아서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박정혜 사모님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김강세 아버님이 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균형을 못 잡아. 중심을 못 잡아서. 예, 우리 김광세 아버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졌다. 그 넘어져서 안 넘어지려고 어디를 짚었어요? 오른손을 짚었더니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불편하고 왼쪽 이마를 어떻게 돼요? 까였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도 이만하기를 천만다행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우리 인체는 뭐예요? 균형, 중심, 밸런스를 잃음으로 인해서 다친다, 아픈다. 그걸 파동원리에서는 파동원리, 균형원리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한의학에서는 음양 또는 우리가 말하는 한의학에서는 또 사람 어떻든 병사, 바이러스, 세균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연과의 조화, 균형, 수능의 관점으로 봤어요. 자연과의 조화, 하모니. 그 말이 한의학의 공식이고 법칙이고 원리인 거죠. 그럼 또 여러분들은 또 파동원리를 배우시거나 또 접하신 분들은 그건 파동원리의 공식 아니에요? 원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또 뭐다? 한의학 따로, 파동원리 따로, 양의학 따로, 한의학 따로 이런 관점인 거죠.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죠. 한의학에서 그 길을 못 찾아서 한의학 밖에서 길을 찾은 거고 또 그 말의 의미는 한의학 따로 파동원리 따로 우리 관점이 되는 거죠. 또 내지는 기존의 침법, 사암침이나 동심침이나 뭐 아시열 위주의 체침이나 뭐 체질침이나 이거하고 파동침은 다르다. 또 내지는 수지침하고도 다르다. 수지침은 틀렸다. 파동침은 또 그 수지침의 확대판이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거다 이런 관점이 됐지만은 어떻든 수지침이든 이침이든 발반사요법이든 결국은 뭐예요? 그 자리가 손발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인체, 오장육부가 들어있다는 관점에서는 또 프랙탈인 거고 그 프랙탈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균형이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점, 흉터, 상처가 왜 생기느냐? 결국은 김광세 아버님 말씀대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 다치려고 중심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잡으니까 넘어지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런 밸런스가 끝이에요. 예. 이런 밸런스 중앙을 꺼버리세요. 밸런스를 못 잡아서 생기는 부분들이 아프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이나 파동이나 결국은 같다.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늘상 살아왔던 생활, 삶의 이치를 잊고 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각성시켜준다는 의미가 파동원리인 거지 전혀 새로운 길이 아니다. 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어제 우리 한의사 원래 모임이 오랜만에 열렸는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원래는 농사가 망쳤다. 결국은 뭐예요? 비가 많이 와야 되는 봄에는 비가 안 오는 가뭄이고 수확철에는 비가 안 와도 될 텐데 비가 많이 오고 또 내지는 정작 또 수확할 시기에 어떻게 돼? 촉촉한 대지를 축여줘야 되는데 또 비는 또 안 오고 예를 들면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와야 될 때 온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흉년이다, 흉작이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국사 시간에 고등학교 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구황작물이다라고 하죠. 고구마나 예를 들면 감자나 우리가 말하는 도토리. 저도 최근에 느끼는 거지만 의외로
도토리 나무가 바닥에 널려 있더라. 예전 같으면은 다람쥐나 얘들이 다 낚아채고 가서 사람들이 할 것도 없는데 원래는 유별나게 도토리가 많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어느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어서 자연이 이렇게 벼나 이런 쪽에 농사가 흉작일 때는 도토리 같은 이런 열매가 많이 몰려서 그래도 그나마 간신이라도 버틸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한의사 선생님이 그 왜 그런 거예요? 글쎄 또 내지는 뭐 사람이란 게 세상이 굶어 죽으라는 법이 있어? 이렇게 하고 얼머부렸는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WHY죠. 왜 그럴까? 우리가 예를 들면 소나무라고 합시다. 또 내지는 어떤 나무나 어떤 생명이 결국은 어떻게 돼? 흉년이 든다라는 말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발버둥 치는 거죠. 살려고 발버둥 치거나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본인이 죽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를 남겨요. 자손을 퍼뜨린다. 그 자손을 퍼뜨리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가 예를 들면은 이런 솔방울이 많이 맺힌다. 또는 내지는 도토리가 많이 달린다. 열매가 많이 달린다는 의미는 도토리 나무나 소나무의 생명에 생존에 지대한 타격,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흉년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나마 자연이 뭐예요? 도토리라도 줘서 굶어 죽으라는 법이 예, 잘 가세요. 모레 오세요. 예, 10월 3일 개천절날 오전에 제가 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은 58년 개띠들이 한다 하지만은 그 50년대에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한 부분들이 뭐겠어요? 6.25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인구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씨를 어떻게든 퍼뜨리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 되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자식이 노동력이니까 결국은 내가 죽으니까 나의 영생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오래 살거나 아니면은 내가 오래 살지 못한다면은 씨를 퍼뜨려서라도 남기고 싶어하는 본능이 결국은 5, 60년대의 그런 대가족으로 된 부분들이다. 또 내지는 조선시대라든지 옛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못 먹고 힘들 때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낳아서 대를 잇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노동력으로 회수한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게 바로 평형이고 균형이고 밸런스다. 다만 그 원리, 물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한 번쯤 더 물어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에이씨 그게 밥 먹여주나. 또 내지는 쉽고 편한 길은 뭐예요?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예요? 또는 외우는 거죠. 암기하는 거. 또 내지는 우리가 이치 원리를 공부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단번에 벼락치기로 암기한다고 되는 내용들이 아니니까 그나마 제가 이렇게 파동 원리로 이렇게 남창규 박사가 쓴 이치 파동 원리로 뭐예요? 세상 만물의 이치가 뭐예요? 균형입니다. 밸런스입니다. 평형입니다. 항상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걸 그 기준 잣대 우리가 말하는 제가 얘기했죠.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시험을 칠 때 어떻게 돼요? F = MA라고 한다면 질문 속에 뭐예요? F하고 M이 있으면 뭘 묻는 거라고요? 답은 A구나. A는 N분의 F 이런 식으로 공식에 대입하니까 시험에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이런 공식이 뭐라? 균형이다.
밸런스다, 항상성이다, 평형이다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인 거고, 또 내지는 뭐 우리가 막 성동격서, 예를 들면은 동쪽을 공격할 것처럼 거기다가 깽가리 치고 막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고는 실제적으로 어디를 타고들어요? 서쪽으로, 반대편으로, 시소의 반대편을 관심을 끌어라 라는 관점이 돼요. 최근에 뭐 멀리서 오신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제가 어디에 야매로 유명하다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 갔더니만 손바닥에다 침을 놔요, 손등에다 침을 놔요. 근데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 그 찍은 사진을 딱 보니까 이게 파동침인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수지침인 거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던가요?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왜 여기 왔어요? 그런데 그 야매 할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예를 들면은 회음에다가 생식에다가 침을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옷을 벗기려고 덤벼들어서 제가 그 다음엔 안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그 침을 놓는, 야매로 놓는 분이 뭐 파동침이다, 또 다르게 파동침을 모른다 하면 수지침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응침이라고 합시다. 대응침의 관점에서 손발이나 인체의 전체가 축소되어 있다. 또 손바닥에 요 자리에, 예를 들면 거시기 자리에다가 침을 3개씩 놨더라고요. 여기다 예를 들면 여기가 생식기 자리, 회음 자리, 전음 후음 자리인데, 여기다가 침을 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회음 자리에다가 예를 들면은 치마 밑에다가 침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또 다른 면에서 원리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의도와 목적이 불순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파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또 내지는 손발의 인체의 오장육부가 축소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허리 아프다고 배가 아프다고 배를 안 걷어도, 유방이 아프다고 유방에 안 걷어도 손발에 어떻게 돼요? 유방 자리가 있고 생식기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콧물이 있다, 코막힘이 있다, 비염이 있다, 축농증이 있다면은 코 자리에다 직접 넣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떻게 돼요? 파동 원리의 관점, 균형 원리의 관점, 한의학에서 말하는 자병, 우치, 우병 자체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시소의 반대편에 해당이 되는 손끝, 발끝이나 또는 생식기 자리에다가 침을 놔도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코가 막히다, 비염이 심하다의 특효 자리는 어디예요? 회음 자리도 되는 거지만은 꼭 회음에만 넣어야 되냐? 그거는 길을 하나밖에 모르는 거다.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그 네모님의 질문처럼 혈자리를 그냥 주입, 암기해서 외우는 식의 방식 또는 경험의 방식이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원리를 이해하고 물리를 이해하면 결국은 왜 헤엄에다가 놓아야지 코끝이 뚫리는지를 이해한다면은 헤엄 자리가 아니어도 되겠구나, 손 발바닥이어도 되는구나. 또 다른 말의 의미 속에서는 머리의 반대편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목의 반대편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꼬리뼈를 놔도 되는구나, 용천에 놔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의학에는 원리가 없고 파동 원리에는 원리가 있고, 이런 관점이 아니다. 한의학의 원류가 뭐예요? 파동 원리다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지금 느끼는 거고, 또 제 추천사를 줘준 이주연 박사가 한 말이지만, 결국 길을 잃어서 길을 떠났지만, 집을 떠났지만 파랑새를 찾아서 파랑새를 쫓았지만은 결국 그 파랑새는 어디에 있다? 내 집 뒷마당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한의학에서 한의학을 길을 잃어서 한의학을 찾으려고 한의학을 부정하고 한의학을 떠났지만은 결국은 한의학 안에 길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원리, 또는 저는 파동원리를 통해서 저는 뭐예요? 이 한의학이 생명이고 오아시스였다는 것을 체득하게 된 거다. 결국 그 길을 가면서도 길을 잃은 줄 착각하는 부분, 결국 그 내비게이션을 틀어놔도 그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이 문제다.
즉 중심을 못 잡은 내 자신이 문제다라는 관점, 그런 의미 속에서도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 다만 무조건 답습, 뒷사람 뒤만 등만 보고 쫓아갈 일이 아니냐. 한 번쯤은 왜 그럴까? 왜 가뭄에는, 흉년에는 도토리 열매가 많이 열릴까? 그거를 그냥 뭐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요? 그냥 균형과 조화로 이해하면 되겠죠. 또 다르게 하면 자연은 사람을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세상을 득세하는 것은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을 멸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굶어 죽으라고 하는 법은 없구나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자연이 준 선물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삶이, 인생이 달라진다. 감사합니다. 시끄러웠죠? 죄송합니다.